나는 그날 어머니의 손에 쥐어진 내 보청기를 보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보청기는 내 유일한 연결고리였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짓밟았다. 이게 내가 우리를 배신한 대가야.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은 내 귀에 희미한 메아리로만 다가왔다. 그리고 아버지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가족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을 파괴할 것이다. 모든 것을 빼앗아 그들이 내 침묵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할 것이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였다. 서울의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는 여느 집안처럼 밥상을 두르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김치찌개를 끓였고 아버지는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다. 나는 보청기를 끼고 그들의 대화를 따라가려 애썼다. 내 청력은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의사들은 유전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그 말을 무시했다. 내가 약한 거지. 아버지의 말투는 언제나 그렇게 차가웠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다. 최근에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작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내가 팀 리더가 된 거다. 부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불편해했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우리 집안이 그렇게까지 떨어졌나?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폭발이 일어났다.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내 가방을 뒤졌다. 이게 뭐야? 그녀가 소리쳤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 수표였다.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 하지만 그건 내 노력의 결과였다. 밤새워 코딩하고 주말도 포기한 끝에 얻은 거다. 어머니는 그 수표를 찢으려 했고 나는 막아서려 했다. 그 순간 내 보청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어머니의 발이 그것을 짓밟았다. 크랙 소리가 났다. 내 세계가 조용해졌다. 왜 이래요? 나는 속으로 외쳤지만 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입모양으로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다가와 나를 밀쳤다. 내가 우리 돈을 훔쳤어. 회사에서 내가 빼돌린 거지? 내 동생 때문에.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동생. 우리 집에는 동생이 없다. 아니, 있었다. 어렸을 때 사고로 죽은 동생. 하지만 그 사고는 내 탓이었다. 아니, 그랬다고 그들은 말했다. 회상은 빠르게 스쳤다. 10년 전 나는 15살이었다. 부모님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택시기사,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했다. 동생, 민준이는 12살. 그는 밝고 항상 웃는 아이였다. 어느 날 아버지의 택시 회사에서 돈이 사라졌다. 수억 원. 아버지는 파산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 돈이 나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의심했다. 너만 조용히 있으면 돼. 어머니가 말했다. 민준이는 그 사실을 알았다. 그는 나를 보호하려 했고 그날 밤 집을 나갔다. 다음 날 그의 시신이 한강에서 발견됐다. 자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은 사고였다. 그는 돈을 훔친 진짜 범인을 쫓아나간 거다. 그리고 그 범인은 부모님의 지인이었다. 아버지의 상사. 하지만 부모님은 그 진실을 숨겼다. 나를 탓하며 내가 민준이를 죽였어 라고 했다. 나는 그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았다. 보청기를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려 애썼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내 성공을 질투했다. 보너스 수표를 보고 과거의 그 비밀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내가 회사 돈을 훔친 것처럼 민준이도 내 탓이야. 어머니의 외침이 메아리 쳤다. 나는 방으로 도망쳤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보청기는 산산조각 났다. 수리비는 수백만 원.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배신이었다. 그들은 나를 이용했다. 동생의 죽음을 이용해 나를 얽매고 내 돈을 빨아먹었다. 지난 5년간 나는 부모님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월급의 절반을 보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내 모든 걸 빼앗으려 한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복수.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신성하다. 하지만 이 가족은 썩었다. 나는 그 썩은 뿌리를 뽑아야 했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한다. 동생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 아버지의 상사, 그 인간이 돈을 훔쳤고 민준이가 목격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사실을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이제 IT 기술을 이용해 파헤쳐보자. 해킹. 불법이지만 그들은 이미 나를 죽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으로 갔다. 새 보청기를 구입했다. 800만 원 이내 저축 전부를 털었다. 부모님에게는 회사에서 지원받았다고 거짓말했다. 그들은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좋아. 이제 내가 돈 벌면 우리도 좀 나눠줘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속으로. 그 미소 뒤에 숨긴 건 계획이었다. 회사에서 나는 자료실 컴퓨터를 만지작거렸다. 부모님의 과거 기록. 아버지의 택시 회사, 그 상사의 이름, 김 회장. 그는 지금 대기업 회장이다. 부패한 인간. 나는 다크웹에 접속해 옛 자료를 뒤졌다. 그리고 찾았다. 민준이의 죽음 당일 한강 CCTV 영상. 블랙마켓에서 구입했다. 불법. 그래, 하지만 정의는 법 밖에서 시작된다. 영상 속 민준이가 한강 다리에서 누군가와 다투는 모습. 그 누군가는 김 회장. 그는 민준이를 밀쳤고 아이는 물속으로 떨어졌다. 사고처럼 위장된 살인.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다운로드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경찰에 제보. 너무 단순하다. 나는 그들을 천천히 무너뜨려야 한다. 가족부터. 부모님은 그 살인을 은폐했다. 왜? 김 회장이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으니까. 그 돈으로 우리 집을 샀다. 이 아파트, 모든 게 피로 물든 거짓이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저녁 김 회장님 오신대. 내가 인사 잘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회장. 그 악마가 우리 집에 온다. 완벽한 기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은밀히 녹음기를 켰다. 대화 속에 진실이 흘러나올 터. 그리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됐다. 그녀는 김 회장과 불륜을 저질렀다. 민준이가 목격한 건 돈도난이 아니라 그 추잡한 관계였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테이블 위에 정갈한 한식 반찬이 놓여 있었다. 김치전, 불고기, 나물들. 어머니의 특기. 김 회장은 60대 중반, 뚱뚱한 체구에 번들거리는 얼굴. 그는 아버지와 옛정을 나누며 웃었다. 얘야, 철수야. 그때 택시 회사 일 아직도 기억나?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덕분에 버텼죠. 나는 보청기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희미하지만 충분했다. 김 회장의 눈이 어머니에게 머물렀다. 그 시선은 더럽게 끈적거렸다. 수연 씨, 여전하시네. 예쁘세요.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과찬이세요.
나는 속이 메스꺼렸다. 이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장본인들이다. 대화가 깊어지자 과거 이야기가 나왔다. 민준이 그 아이, 참 안 됐지? 사고라니 김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네, 그날 강에서. 우리 집이 망할 뻔했어요. 나는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을 줬다. 김 회장이 웃었다. 하지만 내가 도와줬잖아. 돈도 주고 입도 막아줬지? 그 영상, 아직도 있나?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그건 잊어버리세요. 영상. 민준이의 CCTV. 그들은 안다. 은폐했다. 어머니가 급히 화제를 바꿨다. 아들, 너 회사에서 잘 지내?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승진했어요. 김 회장님 회사와 협력할 기회도 생겼어요. 김 회장이 흥미로워했다. 어허, 우리 그룹. 좋지. 내일 내 사무실로 와라. 이 기회다. 나는 그곳에서 더 깊은 비밀을 캐낼 수 있다. 식사가 끝난 후 김 회장은 어머니와 테라스로 나갔다. 나는 몰래 따라갔다. 문틈으로 본 광경은 충격이었다. 그들의 키스. 추잡한 속삭임. 수연아, 그 아이 일은 잊어. 우리만 있으면 돼. 어머니의 대답. 민준이가. 그걸 봤으니까. 당신 때문에. 김 회장이 웃었다. 그래서 내가 처리했지? 내 남편도 동의했어. 아버지도 알았다. 이 가족은 모두 공모자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영상을 편집했다. CCTV 클립과 오늘 녹음. 증거가 쌓인다. 하지만 복수는 서두를 게 아니다. 한국에서 명예는 모든 것. 나는 그들의 명예를 짓밟아야 한다. 소셜미디어, 언론. 하지만 먼저 개인적으로. 다음 날 김 회장의 사무실. 강남의 고층 빌딩. 나는 긴장했다. 보청기가 새 거라 소리가 선명했다. 자네, 재능 있군. 우리 프로젝트에 합류하라. 이 그는 제안했다. 나는 수락했다.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그곳에서 김 회장의 비리 파일을 발견했다. 뇌물, 세금 탈루, 심지어 성추행. 민준이의 죽음은 빙산의 일각.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은 또 돈을 요구했다. 내 동생 장례식 비용 아직 안 갚았어. 장례식? 10년 전 일이다. 나는 알았어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은행 계좌를 해킹. 부모님의 통장을 추적. 그 돈, 김 회장에게서 받은 뇌물이다. 나는 조금씩 빼돌렸다. 100만 원씩.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한 달 후, 첫 타격. 나는 익명으로 언론에 김 회장의 뇌물 스캔들을 제보했다. 뉴스가 터졌다. 대기업 회장, 과거 택시 회사 횡령 의혹. 주가가 폭락. 김 회장은 당황했다. 사무실에서 그는 나를 불렀다. 자네, 이 일 알아? 나는 무죄를 가장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물들었다. 부모님 집에 전화가 왔다. 철수 씨, 김 회장님이 화나셨어요. 돈 안 준다네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 어떻게? 빚이. 나는 동정하는 척했다. 제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더 빼돌렸다. 이제 그들의 통장은 바닥. 그리고 두 번째 타격. 나는 어머니의 핸드폰을 해킹했다. 그 안에 메시지들. 김 회장과의 불륜 증거. 사진, 영상. 나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보냈다. 익명 이메일. 당신 아내의 비밀. 아버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다음 날 집에서 싸움 소리가 났다. 나는 몰래 방문해 들었다. 내년. 그 새끼랑. 민준이도 내 탓이야. 아버지의 고함.
어머니의 울음. 당신도 알았잖아.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 회장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네, 나한테 무슨 꿍꿍이 있어? 그는 물었다. 나는 웃었다. 회장님, 오해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민준이의 진실을 공개할 때. 시간이 흘렀다. 2달, 김 회장의 스캔들은 커졌다. 검찰 수사, 그는 구속 위기에 처했다. 부모님은 패닉에 빠졌다. 아들아, 도와줘. 김 회장님이 우리 돈을 어머니에 전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니,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녀는 침묵했다. 나는 이제 김 회장의 오른팔이 됐다. 프로젝트 매니저. 내부 정보를 모두 손에 쥐었다. 그의 비리 네트워크. 정치인, 공무원. 모두 연결돼 있었다. 나는 그것을 다크웹에 유출했다. 대기업 회장의 어둠 제목. 인터넷이 들끓었다. 트위터, 인스타. 김 회장 비리 해시태그가 트렌딩. 부모님 집은 지옥이었다. 아버지는 술에 찌들었고 어머니는 불륜을 고백한 후 이혼을 요구받았다. 내가 우리를 배신했어.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놀라운 척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그는 알았다. 내가 그 이메일 보낸 거지? 왜? 나는 솔직히 말했다. 민준이 때문이요. 당신들이 숨긴 진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이는 내 탓이 아니야? 우리가. 김 회장 때문에 그는 고백했다. 민준이가 불륜을 목격하고 돈 도난을 폭로하려 했단다. 김 회장이 아이를 죽였고 그들은 돈을 받고 입 다물었다. 미안해, 아들아. 내가 보청기 사느라 고생한 것도 우리 탓이야. 그 고백은 예상치 못했다. 복수는 단순해 보였지만 이제 혼란스러웠다. 그들은 악인이지만 피해자이기도 했다. 한국 사회의 압박, 가난, 부패. 하지만 민준이는 죽었다. 내 청력은 회복되지 않는다.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다음 타격. 나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익명 유튜브 채널. 10년 전 한강살인 사건 재조명 영상이 바이럴됐다. 김 회장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체포됐다. 뉴스 헤드라인, 대기업 회장, 아동살인 혐의 그의 제국이 무너졌다. 부모님은 나를 찾아왔다. 무릎 꿇고 빌었다. 살려줘. 우리 죄를 인정할게.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떨리는 손. 나는 동요됐다. 민준이를 돌려줄 수 있나요?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들을 쫓아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인가? 회사에서 나는 승진했다. 김 회장의 빈자리를 메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비밀이 드러날 뻔했다. 해킹 흔적. 경찰이 나를 소환했다. 자네, 이 유출과 관련 있나? 나는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이제 나도 범죄자.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 그들은 자살 시도를 했다. 어머니가 약을 먹고 아버지가 가스 밸브를 열었다. 이웃이 신고해 병원으로 실려갔다. 나는 병실에서 그들을 봤다. 창백한 얼굴. 왜 우리를 버렸어? 어머니의 속삭임. 나는 대답했다. 당신들이 먼저 버렸어요. 내 보청기를 부순 날부터. 그날 나는 결정했다. 마지막 타격. 나는 그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았다. 아파트, 은행 잔고. 법적 절차로. 상속 포기 서류를 위조해 그들의 이름으로 빚을 만들었다.
채권자들이 몰려왔다. 집이 경매에 나갔다. 하지만 고백 시간이 왔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사실 내 청력 문제. 유전이 아니야. 사고 때 김 회장의 차가 내 탓이 아니었어? 그가 치고 도망쳤어의 충격. 내 청력 상실도 그 탓. 부모님은 또 숨겼다. 돈 때문에.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이제 시작. 나는 김 회장의 재판에 증언할 거다. 하지만 부모님을 끌어들일까?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잃었다. 재판날 서울지법. 기자들로 가득했다. 김 회장은 수갑 차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죽은 듯했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나갔다. 당신은 김 회장의 부하였나? 검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의 비리를 알게 됐습니다. 나는 영상을 제출했다. 법정이 술렁였다. 부모님은 관중석에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재판 중 김 회장이 외쳤다. 저 아이들 가족이 공모했어. 돈 받았어. 판사가 제지했지만 이미 퍼졌다. 어머니가 기절했다. 구급차 소리. 나는 재판을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왜 김 회장을 밀어붙여? 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화를 냈다. 민준이 죽음, 내 청력, 모든 게 당신들 탓이잖아요. 어머니가 울었다. 우리는 가난해서. 김 회장이 협박했어? 내 동생이 목격한 걸 우리가 막으려 했지만 변명. 하지만 그 눈빛에 진심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혼자 한강 다리에 섰다. 민준이가 떨어진 곳 우 바람이 차가웠다. 나는 보청기를 만지작거렸다. 소리가 희미하지만 세상이 느껴졌다. 복수는 달콤했나? 아니, 텅 빈 맛. 부모님은 거짓골이 됐다. 김 회장은 종신형. 하지만 나는 다음 날 트위터에서 폭로가 터졌다. 누군가 내 해킹 증거를 올렸다. IT 매니저, 복수로 기업 무너뜨려 내 이름이 실렸다. 회사에서 해고. 경찰 소환. 나는 도망쳤다. 부모님 집으로. 그들은 나를 숨겨줬다. 아들아, 같이 도망가자. 어머니의 말. 우리는 시골로 갔다. 제주도. 작은 펜션. 그곳에서 진짜 대화가 시작됐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태어날 때 우리는 가난했어. 김 회장이 투자 제안했지? 하지만 조건이 어머니의 눈물. 미안해. 내 청력 사고도 그가 운전하던 차였어. 도망쳤고 우리는 돈 받고 입 다물었어. 모든 게 연결됐다. 내 삶은 그들의 배신으로 지어졌다. 나는 용서할까? 복수의 끝은 용서인가? 우리는 함께 살았다. 한 달 하지만 경찰이 왔다. 항복하세요. 나는 부모님을 보호하려 했다. 그들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그들은 나를 밀어냈다. 아들아, 내가 도망가. 우리는 벌 받을게. 재판 두 번째. 나와 부모님. 나는 감형을 청원했다. 그들은 강제됐어요. 하지만 증거가. 녹음, 이메일, 모두 내 집. 판사는 말했다. 복수는 법을 초월하지 않는다. 왜 나는 5년형. 부모님은 3년. 감옥에서 나는 반성했다. 복수는 모든 걸 잃게 했지만 나도 잃었다. 하지만 트위스트. 출소 후 어머니의 편지. 김 회장의 숨겨진 자금 우리가 찾았어. 내 몫으로 오돈. 그들은 또 배신. 아니, 속지. 그것은 속죄였다. 우리는 재회했다. 가족. 아니, 생존자들. 출소 후 서울로 돌아왔다.
세상이 변했다. 김 회장의 제국은 해체됐고 나는 프리랜서. 보청기는 새거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부모님은 시골에서 살았다. 가난하지만 평화. 나는 방문했다. 어머니, 아버지, 포옹. 따뜻했다. 하지만 마지막 트위스트. 한 통의 편지. 민준이의 유품. 형, 미안해. 진실은 내가 돈 훔쳤어. 김 회장한테 갚으려 했는데 충격. 동생이 범인. 그는 자책해 물에 뛰어들었나? 부모님은 알았을까? 아니, 그들은 모른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진실을 묻지 않음. 복수는 끝, 우리는 새로 시작. 한국의 가족처럼 상처 안고. 하지만 논쟁적. 나는 영웅인가, 악마인가? 독자는 판단할 거다.